자, 하여튼 여기 생명체 구성 물질과 다양성. 도마뱀 그림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요 발판에 되게 많은 미세한 털들이 있는데 이 되게 많이 미세한 털이 이 유리판이거든요. 이게 유리판을 이렇게 접착해서 기어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특정한 구조가 있다. 근데 이런 구조를 밝히면서 이제 응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발명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뒤쪽에 보면 그런 게 나오고. 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다양성. 생명체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물,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물이 제일 많고요. 물이 거의 70% 가까이 있고, 단백질이 18%, 그 다음에 지질이 4%, 핵산은 뭐 DNA, RNA 같은 거 말하는 거죠. DNA, RNA가 꽤 많아요. 근데 1.5%, 기타가 6.5%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을 제외한 단백질이 가장 많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구성 원소는 모두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염류 빼고는 다 탄소가 기반이에요. 탄소 화합물이다. 탄소 화합물 중에서 작고 간단한 단위체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단위체가 연결된다는 거는 뭐 녹말 같은 경우 탄수화물 중에 녹말이 있죠. 그 단위체가 포도당이야. 그렇죠. 포도당이 쭉 연결되다 보면은 고분자 화합물이 됩니다. 그 단위체라고 하는 애들이 잘 연결을 하면서 커다란 화합물을 이룹니다. 90쪽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탄소 화합물이라고도 하고 뭐 유기물이라고도 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탄소가 들어간 화합물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도 탄소 화합물이긴 하지만 유기물에 속하지는 않아 얘는.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거 빼고는 유기물은 탄소 화합물이 맞아요. 유기물은 탄소 화합물이 맞습니다. 유기물은 뭐 생명체를 유기체라고도 하거든요. 생명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물질들, 그런 거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물이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탄소 화합물 가운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지금.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위체는 포도당이야. 포도당은 이렇게 그냥 육각형 모형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래 어떤 분자고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육각형처럼 생겨가지고 육각형처럼 그려요. 여기 까만 애들이 이제 탄소고, 여기 탄소고, 탄소 6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애들이 수소입니다. 수소는 12개 있어요. 여기 산소예요. 산소는 6개, 여기 6개. 아무튼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있어요. 근데 진짜로 육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포도당들이 결합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말이 되기도 하고 결합하는 형태가 좀 달라지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룰로스가 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뭐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아무튼 포도당이 단위체가 되고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탄수화물이 되는데
그냥 포도당만 있으면 단당류라고 해요. 단당류. 단당류는 당이 하나만 있다.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게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당이 두 개가 있다. 그 이당류라고 해요. 그러면은 엿당, 설탕, 젖당 이렇게 있어요. 엿당, 설탕, 젖당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당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엿당이고, 포도당하고 과당이랑 결합하고 있으면 설탕이고,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랑 결합하고 있으면 젖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은 당이 두 개가 결합한 거고, 다당류는 수많은 단당류가 결합한 것인데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등이 있습니다. 글리코젠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은 주로 녹말이죠. 녹말. 그걸 분해해가지고 단당류로 만들어서 흡수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남아. 그러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하죠. 간에서. 중학교 때 다 이런 거 배우는 건데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진짜로. 근데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데 이게 아무튼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을 하는 거야, 셀룰로스는.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을 이렇게 씹어 먹어도 그냥 대변으로 나와요. 근데 요거는 분해를 못하고 녹말은 분해합니다. 이거는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쓰고, 식물은 먹어도 소용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뭐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고, 사람은 이제 뭐 초식동물 아니기 때문에 초식동물은 이걸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게 이제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면은 비만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포만감을 주게 되면은 녹말을 좀 덜 먹기 때문에.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뭐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장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장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도 이렇게 쭉 밀어내요.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드시고. 여기 있네요. 엿당은 포도당이고, 설탕은 포도당 과당이고,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된 거를 중합체라고 하고, 하나하나는 단위체라고 하고. 자꾸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황이 들어가는 거는 뭐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인데 그 중에 황을 포함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황을 포함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체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세포막과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는데 1g당 4kcal. 탄수화물도 1g당 4kcal죠. 여기 써있었나? 여기 써있네요. 탄수화물도 1g당 4kcal.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얘는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주된 에너지원. 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된 에너지원. 그래서 사람은 이제 밥을 먹어서 금방 힘이 나요. 근데 단백질은 밥이 없으면 단백질을 써요. 그래서 이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단백질은 이것도 주요 구성하는 주요 성분,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한다. 자,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화학 반응도 일으킨다. 효소 이런 거 없으면은 세포가 자기 활동 못 합니다. 항체의 성분이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제일 사실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건 없지만 하여튼 단백질, 우리 몸은 단백질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다. 그러니까 물에 녹는 애들은 뭐 극성 뭐 분자나 이온, 뭐 이온 결합 화합물이나 뭐 이런 거는 물에 잘 녹아요. 극성을 띠고 있는 애들. 근데 지질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요런 애들이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야. 물에 안 녹는 애들. 그래서 물에 안 녹고 무극성인 유기용매에는 녹아요. 뭐 벤젠이나 아사톤과 같은 유기 물질로 만들어진 용매이고, 하여튼 얘는 물하고는 안 친합니다. 그래서 이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이 있는데, 중성지방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앞에를 글리세롤이라고 하고요. 길다란 애들을 지방산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분을 저장하는 데는 중성지방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양분을 저장하는 데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1g당 4kcal인데 얘는 1g당 9kcal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이제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하냐,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주로 이용이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인산 머리와 지방산이 있는데, 요거 꺾이게 그리는 거는 실제로 좀 꺾여 있기 때문에 꺾이게 그리는 거긴 해요, 사실. 그 소수성 꼬리와 친수성 머리로 되어 있는데, 인산 부분은 극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무극성이야, 무극성. 무극성은 이제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물하고 안 친해. 그 물하고 안 친한 거를 소수성이라고 해요. 얘가 뭐하냐,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세포막, 여기 있네요.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인지질,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머리 부분은 바깥쪽에 이렇게 향하고요, 꼬리 부분 안쪽에 향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의 세포막이야, 세포막. 여기 하나의 세포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4개의 탄소 구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성호르몬, 요게 이제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질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자, 핵산. 뭐 구체적으로는 뒤에도 나와요. 지금 일단은 뭐 이런 거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에는 이런 게 있다.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랑 인까지 있어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저장하는 거는 DNA에 저장하고, 전달하는 거는 RNA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물은 뭐, 자, 생물 무게로는 요 정도 차지하네요. 물은 혈액을 비롯한 체의 주성분이고, 만약에 체내 물이 10에서 20% 정도를 잃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저 정도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탄소화합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무기물. 자, 물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생명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물은 특징이 비열이 커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증발할 때 열 에너지를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는 소리입니다.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땀이 마르면 금방 시원해지죠. 그래서 물은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용해성이 크다.
어떤 물질들을 잘 녹여요. 그러니까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요. 녹여서 혈액에 녹여서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운반 작용을 해주고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물이 필요한 반응들이 있어요. 가수분해 반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가 되는 그런 반응의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체내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한다. 이런 게 물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는 칼륨, 나트륨, 칼슘 등 여러가지 무기물이 있는데 이러한 무기물질은 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뭐 다 어려운데 말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에 결합되어 있으면 염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결합하고 있으면 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염류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칼륨이 온전한 칼륨이 우리 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륨 이온 형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온 형태로. 칼륨 먹으면 죽습니다. 칼륨만 먹으면. 근데 칼륨 이온은 괜찮기 때문에 이온 형태로 있는 거야. 무기염류는 탄소 화합물과 결합하여 몸을 구성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뼈가 되는 거죠. 어떤 뼈가나 이런 게 되는 거고, 효소의 작용을 돕는 등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무기염류가. 그리고 뭐 이제 뭐 신경계에서는 이제 무기염류가 있어야지 신경 전달이 잘 되거든요. 뭐 그런 걸 관여한다. 주로 물에 용해된 상태로 흡수되며, 그러니까 이온 상태로 흡수가 됩니다. 세포액이나 혈액 중에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여기 써있네. 자, 이런 거 아셔야 되겠고, 뭐 비열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물질 1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런 거고요. 이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긴 하죠. 아무튼 정리하면은 생명체 구성 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질 등 탄소화합물과 물, 무기염류 등, 이거는 이제 무기물이라고 하죠.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 쓰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요. 몸 구성.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지질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쓰이고요. 세포막과 성호르몬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 핵산은 DNA, RNA는 유전정보 저장 및 전달에 관여하고, 이거를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죠. 탄수화물을. 무기물은 체온 유지, 물은, 무기염류는 생리 기능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자, 여기에 염이라고 하는 건 산과 염기가 중화 반응을 일으킬 때 물과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근데 사실 딱 그렇게 생성돼야 물이 염이다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저렇게 정의하는 것도 있지만 이온 결합 화합물을 염이다 라고 표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이제 단백질 보자는 거예요. 단백질은 엄청 많아요. 되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 엄청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블럭 같은 거예요. 뭐 레고 같은 거 블럭이 뭐 몇 종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뭐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개의 아미노산, 그러니까 종류로는 20개의 종류가 있어요. 20개 종류가 있습니다. 요 블럭 가지고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뭐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공작 깃털이 되기도 하고 뿔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체계적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해요. 펩타이드는 단백질이다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단백질은 몸의 구성 물질,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생리기능 조절, 뭐 호르몬이라던가 효소 요런 걸 만들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활동에 관여를 합니다. 단백질이. 단백질은
물 다음으로 비율이 제일 높고요. 이런 게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탄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고분자 탄소 화합물입니다. 아미노산은 이제 20종류로 되어 있고요. 요런 애도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건 20종류가 맞아요. 천연으로는. 근데 요런 것도 추가로 밝혀졌대. 그래? 22종류 늘어났어? 하여튼 20종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책은 이제 20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이 뭐냐? 이게 좀 화학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좀 이해가 가는데,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8개가 돼야지 안정해지는데 4개 합니다. 여기도 4개 하죠? 하나, 둘, 셋, 넷. 산소는 2개 합니다. 산소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있으니까 2개 맞죠? 수소는 하나만 하고, 수소 하나 합니다. 질소는 3개를 해요.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3개 결합을 해야지 옥텟 교칙 만족시켜요. 8개가 됩니다. 전자가. R이라고 써져 있는데, 요 R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요런 걸 그냥 R이라고 쓴 거예요. 요런 걸. 작용기라고 해서 이제 R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요게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생긴 게 다르죠? 이런 거 R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아미노산은 이제 기본 구조가 요 아미노기와 카복시기라고 하는데, 이 카복시산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가 산성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 요게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요 아미노산이랑 딱 옆에 있잖아? 그럼 잘 봐. 요쪽에 OH와 요쪽에 수소, 봐봐요. 얘가 가지고 있는 OH와 얘가 가지고 있는 수소가 만나서 H2O 물이 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합을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얘네가 빠지면서 요 사이가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일단 물이 빠지면서 카복시산이랑 아미노기가 결합을 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고 나면 여기 또 있잖아. 결합할 때가. 그럼 다른 아미노산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펩타이드 결합 여기 있죠. 지금 펩타이드 결합이 여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쭉. 자, 그렇게 쭉 결합을 하게 되면은 고분자 화합물이 되고, 근데 여기 작용기들이 달려 있는데 요런 애들이 다 뭔 일을 해요.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뭘 결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뼈대가 만들어지고 곁사슬들의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거 엄청 신기한 일인데, 아무튼 이런 거를 쭉 결합하는 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카복시기와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지면서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돼서 긴 사슬을 가지고 있는 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됐죠, 이게 쭉. 근데 이 곁사슬에 있는 애들이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서로 여기 막 달려 있어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막 이런 일을 해. 그러면은 이제 군데군데 병풍 모양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선 모양이 있는 부분이 있고, 막 이렇게 돼요. 신기하게. 그러면 알아서 어떻게 입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 입체 구조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입체 구조를 만들면 뭔 일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결합이 이제 1차 구조, 뭐 요런 부분이 2차 구조, 요게 3차 구조, 이 애들이 또 다른 단백질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태가 되면 4차 구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 일을 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작은 아미노산으로부터 펩타이드 결합하고 모양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풀어지잖아. 이렇게 모양이 풀어지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근데 이 모양이 풀어질 때는 뭐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온도나 pH라고 해서 산성 정도, 얘가 바뀌면 이게 풀어져요. 그러면 정상적인 일을 못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온도가 40도만 넘어가도, 사람 체온 40도만 넘어가도 얘네들이 막 풀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들이 정상적인 작용을 못해. 그럼 죽는 겁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파괴되면 기능도 상실된다.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이렇게 막 모이고 이럴 때, 이 군데군데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잡아당기는 힘들이 있어요. 그런 거 수소결합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가 모양이 형성이 된다. 단백질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거의 뭐라 그러지? 거의 무한대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알려져 있는 거, 유용한 단백질들, 그런 게 이제 11만 종류가 넘는다. 사람의 몸에도 몇만 종이었더라? 한 4만 종 이상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만 해도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몸을 구성하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엄청 중요한 거죠. 자, 단백질의 기능. 자, 세포에서 건조 중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뼈나 연골, 머리카락, 손톱 등 이런 구조물을 이룬다. 생리기능 조절할 때는 효소나 호르몬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가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물질대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생리기능 조절하는 건 단백질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과 같은 단백질은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가 있는데 거기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이 군데군데. 근데 헤모글로빈은 이제 원래 요게 헤모글로빈인데 요게 4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이제 철이 붙어 있는데 여기랑 산소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4개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적혈구에 박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에너지원이 부족하다, 밥을 너무 굶었다, 탄수화물 지방이 부족하다, 그럼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밥을 굶으면 이제 빼짝 마르죠. 자,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로 20종류가 있고,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1개가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입체 구조 엄청 중요한데,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입체 구조에서부터 그 기능이 비롯이 되고요. 단백질의 기능은 구성 성분 역할하고 생리기능 조절하고 산소 운반, 에너지원 등으로도 쓰인다. 단백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지요? 넘겨서 핵산. 핵산은 핵에 어떤 산성 띠는 물질이 있다, 뭐 이런 의미야. 여기 써있네. 핵에서 발견된 산성 물질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후에 세포질에서도 핵산이 존재한다. 근데 요 존재하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애는 주로 RNA이고, 핵 안에 들어있는 애는 주로 이제 DNA야.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외에 인이 있어요. 인. 뉴클레오타이드가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핵산의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이며, 핵산 종류로는 DNA와 RNA가 있다. 뭐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엑시드가 이제 DNA고요. 리보 뉴클레익 엑시드가 RNA입니다. 약자로.
자, 근데 뉴클레오타이드가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요건데, 인산당 염기, 요렇게 생긴 애들이 기본 골격이에요. 근데 뉴클레오타이드도 그림은 저렇게 그리지만, 원래는 이제 분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간략하게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고,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산 부분이 있고, 여기 인산, 인이 들어가 있는 산이야. 이게 인산. 그 다음에 당, 포도당은 아니지만 요렇게 생긴 애들을 당이라고 해. 하여튼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는 요 부분이 염기성 띄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염기가 네 종류로 돼 있어요. 이 염기. 뭐 DNA는 네 종류고 RNA도 네 종류인데 한 종류만 바뀌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5종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실제로. 화학과를 가거나 모르면 이제 배울 텐데, 하여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인산당 염기. 자,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고,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인산이랑 당은 만약에 DNA면 똑같은데 염기가 4종류가 있어요. DNA에만은. RNA는 당의 종류가 달라요. 자, 하여튼 당이 디옥시리보스라는 당하고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되게 한 끗 차이거든요. 자, 리보스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탄당이라고 부르는데, 오탄당이라고 하는 건 탄소가 5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디옥시는 옥시가 산소고 D가 제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없어. 그쵸? 여기 한 끗 차이야, 이게.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가 있어요. 당이. 근데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거고,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구성하는 당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염기는, 이 염기가 총 5가지가 있긴 한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TGC야. ATGC. 근데 유라실은 RNA에서 AT 대신에 유라실이 되는 거야. T 대신에. 그냥 G랑 C는 똑같아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가지예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가지입니다. 다 써있죠.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이렇게 4가지. 근데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도 결합을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일단은 됩니다. 여기 그림은 안 나와있네요. 그림은 마찬가지로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하여튼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합니다. 이건가? 요 밑에 요 OH가 있는데, 요 OH랑 여기 인산에 있는 산소랑 하나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산당이 쭉 결합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가 골격이 되는 거야. 인산당, 인산당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애들은 염기는 이렇게 겉에 나와 있죠. 이렇게 쭉 결합을 해요. DNA가 만들어질 때. 자, 그래서 요 인산당은 그냥 표현을 이렇게 리본처럼 해요. 이렇게. 여기가 인산당 뼈대야. 이게 인산당. 여기. 그래서 바깥쪽에는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이 있고 안쪽에 여기 안쪽에는 염기가 결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결합은 이 점점점 결합은 실질적인 결합은 아니고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하는데 요게 이제 수소 결합으로 돼요. 수소 결합. 인력이 세 가지고 이제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져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복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 그럴 수도 있고 풀어져야지 여기를 그 전사한다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RNA로 전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DNA는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이중 나선 구조다라고도 하고요. RNA는 한 가닥만 있는 거예요. DNA는 두 가닥 있고요. RNA는 한 가닥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DNA는 염기가 수소결합하여, 요게 수소결합, 요거 점점점이 수소결합.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는데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결합하고 뭐 요거 하나를 A라고 요거 하나를 A라고 하면 요게 항상 T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구안에는 항상 사이토신과 결합한다. 여기 만약에 G잖아. 그러면 여기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GC에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상보결합. 네. 그러니까 A랑 T랑 항상 짝이고 G랑 항상 짝이 돼요. 뭐 상호 보완적인, 하여튼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제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얘가 항상 A가 T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이거 복제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오는 애는 T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는 애는 C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복제도 가능하고, 만약에 DNA가 손상이 됐다, 뭐 이렇게 유실이 됐다, 여기. 그러면 여기 반대편에 정보가 남아있어요. 그 복구예요. 그 DNA는 RNA보다 변형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시 또 반대편에 있는 걸 복구할 수가 있어서. 근데 RNA는 한 가닥만 있는 거고요. DNA에서 RNA를 만들 때는 물론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가닥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뭐 이렇게 손실이 있다. 그럼 이건 복구는 못해요. 변형이 돼요.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바이러스도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서 그 나왔죠. 왜 자꾸 변종이 생기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DNA로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형태로 있어서 이게 변종이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뭔가 변하면 변하는 거야, 진짜. 변종이 빨리빨리 일어나죠. 자, 그래서 DNA는 AT-GC 짝이다. AT랑 GC 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나선은 1회전 할 때 10개 염기쌍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1회전 할 때 10개 염기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세면 되나? 1회전이 아직 한 바퀴 안 도는 건가 보구나. 완전히 한 바퀴 돌려면 여기까지 있는 건데. 아무튼 10개 염기쌍이 존재한다. RNA는 단일 가닥이고 DNA보다 분자 크기가 작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마다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들이 DNA로 되어 있는 거지. 똘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RNA는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사실 복제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RNA가 핵 바깥으로.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건 또 다 뭐 뒤쪽에 있는 단원의 생명 시스템 배울 때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로 있고요.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구조로 되어 있고, 핵산은 자, 당인산 뼈대, 당인산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DNA와 RNA가 있는데 차이점은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고 RNA는 리보스로 되어 있고요. 염기는 ATGC. 근데 얘는 이제 T 대신에 U가 있습니다. AUGC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하여튼 얘는 단일 가닥이고 얘는 이중 가닥이고요.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 저장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은 RNA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DNA 가닥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가닥이 있으면 AT, CG, GC 그쵸? TA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한 거고, 근데 1차 구조 그냥 순서. 1차 구조는 순서. 2차 구조는 군데군데에 이렇게 접히거나 꼬이는 구조. 이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3차적인 입체 구조. 근데 요런 애가 또 다른 애랑 결합을 하고 있으면 4차 구조가 되는 거고. 블럭 얘기도 여기 나오네요. 예. 단위체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결합을 함에 따라서. 자, 퓨린, 요 구조 퓨린이라고 합니다. 화학자들은. 이걸 피리미드라고 하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들이다. 예. 염기가. 그 다음에 이게 짝이 딱 맞는 이유는 이 수소 결합할 때 요 결합 길이나 각도나 이런 게 막 맞아야 돼요. 그래서 티민이랑 아덴이랑 결합할 수밖에 없다. 얘는 3개씩 하죠. 사이토신 구한이는 수소 결합을 3개를 합니다.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소를 매개로, 수소가 있죠. 수소를 매개로 좀 강한 분자 간의 인력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 했네요. 순서대 쳤다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5분만 쳤다가. 이거 문제 좀 풀어봅시다. 1번부터 12번까지. 자, 이거 다 풀어봤죠?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 자, 사람 구성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물이죠, 물. 그 다음에 단백질. 원래는 지질이 4% 정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막 비만이 되고 이러면 저런 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니은을 이루는 단위체,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체에서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단백질이나 지방도 지질도 이용될 수 있는데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고분자 화합물이라 써져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런 생김새는 사실 포도당을 뜻하는 거긴 해.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든 거네요. 그러니까 단위체가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거, 그런 걸 써라. 그 녹말이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RNA도 단위체가 모여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꼭 포도당으로 보면 안 되겠고요. 단위체가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이 되는 애들을 써라 이거야. 단백질도 단위체가 모여서 고분자 화합물이 돼요. 포도당은 그냥 단위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중성지방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은 뭐 크게는 한 4개 분자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지방산하고 글리세롤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방산 글리세롤, 지방산 글리세롤, 지방산 글리세롤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길다라긴 하긴 한데, 그래도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그냥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위체가 모여서 된 건 아닙니다. 중성지방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거는 이제 녹말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단위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위체고, R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물이 빠져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백질이라 써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길게 연결된 사슬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펩타이드가 원래 단백질이라는 뜻이긴 한데요, 폴리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 꼬여서 입체적인 구조가 되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로는 그냥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5번 단백질에 대한 설명이다. 효소 호르몬의 성분이고, 단위체 20종류 정도이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양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물 때문에. 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조에 따라 특정 기능을 나타낸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 얘기를 안 했네. 그게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그러니까 그 20종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배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종이 나오는 겁니다. 배열 순서가 결정이 되면 사실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요 배열 순서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RNA나 DNA에 있다라는 거야. 이 배열 순서 누가 정하냐? DNA가 정해. DNA에 그 ATGC가 요거를 요 순서로 붙여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어가 있어요. DNA가 이제 RNA로 전달된 다음에 RNA를 이용해서 배열 순서 맞춰가지고 이걸 착 붙여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만 해주고 온도랑 뭐 pH 조건만 맞는다면 알아서 꼬여요. 알아서 쓱 알아서. 좀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배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구조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거 그림 보고 좀 아셔야죠. 이거는 이제 당인산 요거는 이제 핵산이라고 쓰면 돼. 핵산. DNA나 RNA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 뭉쳐가지고 핵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핵산이라고 써져 있군요. 이건 단백질인데, 요거 차이는 녹말은
그냥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애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백질은 그래도 20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색깔을 좀 달리한 거야. 이게 아미노산의 종류를 좀 여러 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어떤 애들은 뭐 별, 세모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은 애들끼리 쭉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건 녹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포도당이 쭉 결합되어 있는 게 녹말이니까. 요 단위체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고, 자, 인산당 염기, 기억은 당, 니은은 염기, 인산당 염기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이름은 DNA고 나의 이름은 RNA죠. 염기의 종류,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TGC, RNA는 AUGC. 아,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게 A가 아데닌이고요. 이름을 쓰란 말 없네. 하여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긴 하네. 기호로 A는 아데닌이고 T는 타이민, 옛날엔 티민이라고 써줬었는데 타이민, 구아닌, 이게 사이토신이라고 되어있나 시토신이라고 되어있나,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사이토신, 사이토신이고요. 요거는 이제 얘만 이제 유라실이에요. 유라실. 이름도 알아야죠. 기호도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알아야지 읽지. 이름도 좀 써주시고. 됐어요? 네. 핵산에 대한 설명. DNA는 유전정보 저장하는 게 맞습니다. DNA 구성하는 염기 4종류이고 RNA도 4종류야. 4종류. DNA 이중 나선 맞고요. RNA는 단일 가닥이다. 맞습니다. 자, 11번 같은 거 좀 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어느 한 가닥에 요거랑 결합해 있는 다른 가닥에 염기 서열을 쓰시오. G 밑에 C죠. 그쵸? C, T, G, A, G, T, T, A, C, G, G, T. ATGC 짝이라고. ATGC 짝이기 때문에 G랑 결합하고 있는 건 C가 되고요. A랑 결합하고 있는 건 T가 되고. 되시지요? 그 다음 12번. 자, DNA인데 요게 한 사이클이죠. 요게 한 사이클입니다. 하나 둘, 여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네. 하나 둘, 요거는 안 그렸나 보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르겠다. 하여튼 10개 정도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셀 수가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애매하네요. 어디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시던가. 하여튼 10개 쌍 맞아요. 1회전 할 때 10개 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골격이다. 맞아요. 이게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염기가 되겠습니다. 염기 맞네요. 기억님 그죠? 자, 우리 생활과 신소재인데 여긴 분야가 너무 다르네. 요거는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110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110쪽에 정리하기 좀 볼게요. 110쪽에 요거부터 할게요. 칸 채우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안 돼 있죠, 이거? 우주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다. 지각 산소와 규소가 많다. 자, 생명체 산소와
탄소가 많다. 2등까지만 써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 암석에 그 광물로 되어 있는데 광물의 92%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고, 규산염 광물은 요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구조가 기본 구조가 돼요. 규산염 사면체가 요렇게 생긴 게 기본 구조가 골격이 됩니다. 얘가 결합을 독립형으로 하느냐, 감남석 일렬로 이제 단사슬 구조로 하느냐, 휘석. 그럼 이제 사슬 구조가 되면 요게 빨간 애가 산소거든요. 산소를 한 분자당 2개씩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복사슬 구조가 되는 거고요. 어떤 애는 3개를 결합을 하고 어떤 애는 2개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2개에서 3개의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루어져 있는 게 각섬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요. 이건 판상구조. 이거는 일부만 그린 거니까 요 정도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쭉 뻗어나가는 거고, 산소 3개씩 공유 결합하고 있습니다. 흑음모 판 모양. 망상구조는 다 결합을 하는 거예요. 4개가.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가 되고 석영과 장석이 있다. 자,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 탄소 화합물.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과 전자가 4개로, 4개죠. 하나, 둘, 셋, 4개.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탄소 골격은 사슬 모양도 되고 이중결합, 그 삼중결합도 되고요. 가지 모양도 되고 고리 모양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탄소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도 하는데, 탄소 화합물은 주로 에너지원 쓰이고 단당류, 다당류, 이당류 있고요. 단백질은 질소까지 포함하는데 우리 몸의 구성물질, 효소, 호르몬, 항체,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용매에 녹고요. 중성지방, 에너지 저장할 때,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의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핵산 말하는 거고, 무기물 중에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한다. 물이고요.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를 도와주고, 물에 용해시켜서 물질들을 운반할 수가 있고요. 화학 반응에 제공한다. 무기염류는 염 상태로 존재하고 생리기능 조절에 관여한다. 단백질 구성하는 단위체로 20종류가 있다. 아미노산. 자, 펩타이드 결합을 말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 자, 이렇게 요 첫 번째 1차 구조가 중요하고요. 알아서 꺾이면서 이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핵산의 단위체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 반응을 하고, 결합을 하고 있고,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ATGC고 이건 AUGC. 이중 나선 구조, 단일 가닥 구조, DNA 유전 정보 저장, RNA 전달, 단백질 합성 관여, DNA 염기의 상보 결합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상보 결합, 상보적인 결합. ATGC 하고만 결합한다. 4종류의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모모가 다양한 염기가 뭐지?
염기가 다른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써야 되겠군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를 결합해서 염기 서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서열도 중요한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까지만 좀 풀어보자. 맞네 근데 이거는. 일단 1번부터 21번까지 풀 수 있네요. 좀 빨리 풀어봐 주세요. 1번부터 21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실무 문제는 10번까지만 하죠. 뭐 10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좀 숙제로. 자, 우주와 지각의 구성 원소 질량비인데 이게 TV 안 켜졌어요? 아하. 어이씨. 자, 여기 수소죠, 수소고, 요건 산소입니다, 산소. 수소, 산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각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입니다, 산소. 생명체에 제일 많은 건 산소예요. 물 때문에 많은 겁니다. 산소가 맞고. 지각의 규소가 많은 것은 지각의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맞아요. 규산염 광물이 이제 Si와 O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에 탄소가 많은 것은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에서 탄소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죠. 탄소를 생성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 탄소가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는데 탄소를 생성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옳은 것은 지구와 생명체 구성 원소의 기원은 다르다. 같죠? 기원 같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철은 별에서 생성된 것이다. 별에서 생성된 거죠. 배웠죠, 앞쪽에서. 별 내부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종류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종류보다 많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지구에 있는 원소를 이용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 2번. 광물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암석이 그냥 돌멩이가 뭐 화강암 이러면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이 있는 거야. 장석, 석영, 흑운목 이런 광물이 있는 거야. 그 광물의 비율 중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규산염 광물이에요. 규산염 광물. 뭐 나머지는 이제 그 다른 것들. 자, 규산염 광물이 가가 맞고요. 규소와 산소가 맞고. 맞죠? 기본 구조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광물의 골격이 다양해진다. 맞죠? 독립형 구조냐, 이렇게 독립형 구조냐, 단사슬 구조냐, 복사슬 구조냐, 판상 구조냐, 아니면 망상 구조냐에 따라 다릅니다. 옳은 거, 가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 한 개를 공유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유하지는 않고 그냥 얘네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데 뭐 마그네슘이나 다른 양이온들이랑 같이 뭉쳐 있어요. 이게 음이온이거든. 전체적으로 음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양이온이랑 전체적으로도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랑 결합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가 독립적으로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독립형 구조 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다는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 산소와 공유하여
단일 사슬이 아니죠. 이건 복사슬이죠. 복사슬. 자, 라는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2개를 공유하여 3개씩 공유하는 거, 3개씩. 여기 어쩌다 2개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여기서 잘린 거지, 그림상 안 그린 거지. 요 가운데 있는 걸 보면 3개씩이에요, 3개씩. 3개씩입니다. 얘 3개, 얘도 3개. 5번. 자, 많은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하여 입체적인 구조를 가진다. 맞습니다. 이게 망상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석영이나 장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어봤구나. 희석은 단사슬 구조고 흑음모가 라가 맞네요. 4번이 답이고요. 장석은 마고요. 각섬석, 감남석은 독립형 구조고, 각섬석이 복사술 구조고요. 각섬석이 복사술 구조입니다. 복사술 구조가 다네요. 그 다음에 휘석은 단사술 구조입니다.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단사슬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빼죽빼죽해. 휘석이 실제로 좀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고요. 감남석은 모르겠다. 근데 장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단단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망상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깨짐이 잘 나타나고, 흑음모는 판상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겹 한 겹씩 떨어집니다. 흑음모는 판상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구조가 전체적인 거에 영향을 줘요. 요렇게 돼 있냐, 요렇게 돼 있냐, 이렇게 따라서. 자, 7번. 규산염 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석영은 화학적 풍화에 강해. 왜냐면 저게 망상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휘석은 기둥 모양입니다. 기둥 모양이에요. 이게 단사슬 구조거든요. 흑음모는 평면 구조로 얇게 쪼개진다. 이거 맞아요. 각섬석은 두 방향으로 쪼개짐이 발달한다. 감남석은 규소에 대한 산소 비율이 가장 낮다. 규소에 대한 산소 비율이 가장 낮다. 요게 틀렸죠? 요게 틀렸고, 요거는 두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각섬석은. 감남석은 독립형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형 구조인데 그 산소를 공유를 하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있어요. 규소 하나당 산소가 4개 있기 때문에 가장 많죠. 산소 비율이.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있는 원소이다. 모든 물질?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있는 원소이다. 그건 또 아닌데. 주된 원소는 맞는데 물 같은 거 있잖아. 물. 이렇게 문장을 잘 읽어야죠. 물에는 탄소가 있진 않으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에 있는 원소는 아니죠.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4개의 수소와 결합을 하는 거고,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 결합하여 길이와 구조가 다양한 탄소 골격을 형성할 수가 있죠. 4번. 자, 9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DNA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가 수소, 산소 등과 이온 결합한 화합물이다. 아니에요. 이게 공유결합하는 공유결합하는 거고요. 분자 크기에 제한이 있어.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몇 가지로 한정적이다.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탄소화합물만 따지자면은 아무튼 뭐 수천만 가지가 됩니다. 수천만 가지. 뭐 단백질은 뭐 아까 11만 가지라고 했는데, 탄소화합물은 단백질 말고도 엄청 많기 때문에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지방산을 사실 의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지방산인데 아무튼 요거만 보고 풀어야겠네요. 이게 사슬 모양의 탄소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이게 사슬이야. 사슬 쭉 연결된 거 사슬. 탄소는 두 개의 원자만 공유 결합하는 게 아니라 뭐 결합은 4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자는 사실은 뭐 이렇게 3중 결합을 하거나 그러면 두 개랑 결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합은 적어도 4개를 해야 돼. 4개. 그래서 4개 원자랑 결합한 것도 많이 보이네. 틀렸고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탄소화합물이다. 이건 맞네요. 그렇죠? 기억 찍으시고. 요거는 지금 지방산을 이렇게 분자식으로 구조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114에서 115는 11번에서 21번까지 숙제로 해야겠네요. 11번에서 21번까지 숙제로. 네, 수고 많았습니다. 합시다.